이스라엘 얼만큼 위반을 많이 했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니네들 휴전하자마자 지금 위반한 게 몇 건이냐 계속 이렇게 얘기할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휴전 협정을 깨질 수가 있어.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상대방에게 휴전 조건 위반을 이유로 비난했다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휴전하기 전부터 그리고 휴전하고서도 바로 계속적으로 서로 비난해요. 그러니까 휴전 조건이 60일 동안 서로 도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 27일 새벽 4시일 겁니다. 새벽 4시부터 60일간 발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월 26일까지거든요. 60일간이니까. 그런데 서로가 그 휴전 협정을 계속 위반해요. 헤즈볼라도 위반하고 이스라엘도 위반하고. 이스라엘 얼만큼 위반을 많이 했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니네들 휴전하자마자 지금 위반한 게 몇 건이냐 계속 이렇게 얘기할 정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 다 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휴전이 계속 이어져서 종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월 26일 이후에는 또 아니면은 1월 26일이 아니더라도 현재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휴전 협정은 깨질 수가 있어요. 중동의 전쟁이 현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에너지 자원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미국의 전 나토 사령관이면서 사성장관 출신인 퇴역장성인 웨슬리 클락 장군의 그 말이 늘 기억에 남아요. 2007년에 아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개입하려고 하겠느냐. 밤대로 하면 석유가 있기 때문에 중동은 아프리카가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다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에너지 자원, 석유와 가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확인 매장량 기준으로 석유는 55.5%, 가스는 40%. 그러니 여기를 우리가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중동은 중요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동의 전쟁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전쟁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이게 중동 여러 전쟁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 일단 여러 나라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개입이 돼 있고요. 예를 들면은 시리아 내전만 볼까요? 시리아 내전에서 말이 내전이죠. 시리아는 일단 여러 나라와 국경을 두고 있는 거의 6나라죠. 시리아는 위쪽에는 튀르키예,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렇게 6나라와 국경을 두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움직여 보세요. 흔들리면 주변국까지 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시리아를 우리가 중동의 린치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교통 요충지예요. 이 나라를 거쳐서 중동과 유럽을 잇는 나라예요. 그래서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시리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란도 지속적으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확장하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려서 시리아 내전이 벌어졌는데 정부군과 반군이 벌어졌는데 정부군 편에는 러시아하고 이란이 편들고 있고, 반군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튀르키예,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되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고 무려 13년을 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리비아도 지금 2012년에 가다피가 제거된 다음에도 이후에 안정을 찾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 내전으로 들어가서 현재 동서로 나눠서 서쪽 정부, 유엔에서 인정한 정부는 튀르키예가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반군 쪽에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반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엔 석유이권이거든요. 석유이권. 그리고 사람들이 나눠지는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종파적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 같은 종파를 할지라도 이슬람 근본주의냐 세속주의냐 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싸움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근대 국가의 완전한 형태의 안정적인 근대 국가를 이루는데 중동 국가들이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일수록 계속적으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석유와 교통의 요충지. 지금 중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중동의 주도권은 가장 큰 세력은 미국이죠.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보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만을 두고 보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있죠.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이스라엘 뒤에 든든한 배경이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무기들이 좋으니까요. 일단 미국에서 무기를 무한정으로 대줄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우위는 떨어지지 않겠죠. 다른 국가들은 그 정도의 정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는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인구 10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요. 아무리 군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그 병력은 적잖아요. 병력은 적은데 병력으로 치면 옆에 주변 국가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무장 정도,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다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배경으로 건재하는 한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도 건들기는 쉽지 않죠. 이란이 이라크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1979년 이후로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이후로 사실은 왕따 국가거든요. 일단 아랍 국가들은 이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언어도 다른 나라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종파도 다르고 아랍은 대체적으로 압도적인 순니 국가들인데 이란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기다가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을지 그랬었으면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니? 주변 국가들 얘기하는 거죠. 왜 자꾸만 니네 식의 이슬람 혁명 우리한테 수출하려고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바라보는 이란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이란은 언제든지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이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소위 말해서 시아 초승달,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 초승달을 시아들의 동무대로 만들기 위해선 있는 라인이 아니라 이런 라인이 있어야지만이 이란이 본토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인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이란으로 어떤 나라든지 침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밖에 만들어 놓은 이러한 연결선이 저항의 축, 시아 초승달 이게 이란 국토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을 막는 밖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란이 특히 이라크에 공을 많이 들인 이유는 일단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8년 전쟁을 치렀던 나라고. 그런데 그때는 8년 전에 치렀을 때는 이라크의 지도층이 사담 후세인 세속주의 시아 순니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압도적인 다수인 시아파들을 억압하면서 정권을 잡았었는데 이제 그 정권이 무너졌고 이란은 이라크가 시아파로서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라크 국민의 60%예요. 그리고 많은 이란의 성직자들이 이라크에서 공부를 했고요. 시아파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지가 이라크에 다 있습니다. 이라크의 나자프와 카르발라 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라크로 순례를 많이 가요. 언어적으로는 달라요. 이라크는 아랍어를 쓰니까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니까 다른데 종파적으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굉장히 커요. 한일전을 하면 목숨 걸고 하듯이 중동 국가들도 그렇게 경기를 하나요? 많이 국가들끼리 경쟁력이 굉장히 세요. 경쟁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요.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았던 것들 때문에 서로 더 우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예를 들면 호나우드가 이란으로 클럽 축구 대항전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축구팀이 가가지고 이란에서 가서 경기를 했는데 이란에 굉장히 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전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어쩌면 사우디가 이란에 가서 축구하는 것도 어려웠을 수도 굉장히 있었을 텐데 이 국제적인 관계에 해빙 무득을 타서 그러는 거고 특히 중동 국가들은 축구에 대해서는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축구는 일단은 돈이 많이 안 드는 경기잖아요. 공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어디서나 축구가 보편적인 스포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이유인데 중동에서도 축구라면 거의 미치죠. 우리 한국보다 유럽 축구 더 많이 볼 겁니다. 왜냐면 시차가 우리처럼 있는 건 아니니까 몇 시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유럽 축구 많이 보고 있고 또 마초들이라서 또 축구 좋아하고 축구가 마초 문화잖아요. 여성들보다는 마초 문화. 근데 축구를 잘한다기보다는 좀 축구를 깨끗하게 하지는 않죠.